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법회에 또 정각에 많은 회원들과 함께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부분, 또 다른 종교는 없는 이론, 그다음에 우리 불교만이 갖추고 있는 이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이렇게 주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사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게 연기론입니다. 물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물이 얼어야 할 조건, 그런 것이 됐을 때는 얼게 되고, 또 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수증기로 날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수증기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액체의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증기와 물과 얼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으면서 같지 않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연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뭐뭐라는 관계에서 뭐뭐가 더불어서 생기는 것에 있는 속에 이제 준말인데, 연기를 갖다가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산물들은 조건의 모임에 의해서 그것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도 그 조건이 흩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연기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전 안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것이 발생하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는 분이 이제 한 분 계십니다. 아들한테는 이제 아버지죠. 내가 또 위에 노모를 모시고 있으면 노모한테는 이제 내가 또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또 살고 있으면서 또 직장에 오면 또 각자 자기의 이제 직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떠한 공간에서 어떤 사람과 처하냐에 따라서 내 호칭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호칭을 가지고 설명한다면은 호칭도 하나의 연기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에 의해서 내 호칭이 달라진다. 어머니가 나를 봤을 때, 아들이 나를 봤을 때, 또 부인이 나를 봤을 때, 신랑이 또 나를 봤을 때, 그 호칭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호칭도 이렇게 연기,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나를 갖다가 부르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이제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처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연기가 내가 최초로 뭐 발명은 아니고요, 발견한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책상은 책상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컵은 컵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도 사람으로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부처님이 그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조건의 만남이고 조건의 흩어짐이지, 그것이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영구불변하는, 고정불변된 실체가 없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연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또 결국 왜 부정하게 되느냐, 브라만 계급은 늘 브라만 계급이고 수드라 계급은 늘 수드라 계급이다.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브라만 계급에 속하면서 또 수드라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수드라라는 거예요. 내가 수드라 계급에 속하지만 내가 어떠한 행동을 따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또 브라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그 당시에 사성제 계급들, 그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또 그 당시에 이제 인도의 주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브라만교의 그 이론에 대한 일종의 이제 비판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이제 기치를 내걸고 브라만 계급에 반대하는 종교인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문, 이제 브라만에 상대하는 종교인 개념,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가르쳤을 때 사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사문으로 하여금 사문에게 하는 정체성, 그것을 갖다가 연기론적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연기의 이치를 갖다가 보는 사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법이죠. 법을 보게 되고, 또 법을 보는 자는 또 연기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연기가 곧 법이고, 법이 곧 연기고, 그 연기의 진리를 갖다 설하는 사람이 곧 붓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기의 진리를 설할 수 있을 때는 나도 붓다의 후보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뒤에 이제 불교 학자들이 붙이기를 이제 연기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당신이 뭐 연기론이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또 연기론 이제 법문을 갖다가 지금처럼 무슨 당신이 책을 이렇게 내고 뭐 이론을 갖다가 정립을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회할 때마다 사람이 모일 때마다 거기서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뒷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통을 이렇게 이제 모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기에 관계되는 것은 또 연기품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법인입니다. 초기 불교 교리에 있어서 아주 이제 조금 뭐 논리성과 이론성을 갖춘 그런 부분이 이제 사법인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도장이라는 뜻이죠. 도장은 두 사람 간에 약속을 하고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할 때는 딱 찍어주죠. 그렇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원래는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 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비칠 때 물이 전혀 미동 없이 잔잔했을 때 산의 모양이 물에 그대로 똑같이 비치죠. 우리 유명한 관광지, 그 다음에 유명한 경치 좋은 곳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물과 산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이나 산이 그 물에 비치는 그런 관광지들이 이제 유명한 데가 많습니다. 물이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날씨가 좋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제대로 안 비치죠. 아주 맑은 날, 그 다음 물이 호수가 아주 잔잔한 날 그런 날은 도대체 저 물에 있는 산이 진짜인지 저 산이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렇게 똑같이 비치는 것 그게 인입니다. 물에 도장이 찍히듯이. 그래서 갖다 이제 보통 인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비유해서 네 가지 법이라고 하는 진리의 도장 뭐 그런 뜻이겠죠. 번역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연기를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 재행무상, 제법무화. 그렇게 이야기하죠. 재행무상.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1살 때 나, 10살 때 나, 20대 때 나, 40대 때 나, 60대 때 나, 80대 때 나. 계속 우리도 나도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바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무도 변하지 않는 나무도 이렇게 쳐다보면 그것도 또 바뀌어가죠. 또 바위도 안 변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미세하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꽃 피는 거 그것도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이죠. 천천히 벌어지기 때문에. 요즘 워낙 이제 기계가 좋다고 보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계속 촬영을 하죠. 빨리 돌리죠. 그럼 꽃이 피고 지는 게 다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식물도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이렇게 이제 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신적인 존재든 물질적인 존재든 일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바뀌어 가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실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그게 없다는 거죠. 다 바뀐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재행무상. 왜 행이라는 말을 썼느냐. 다 변해가는 존재들라는 거죠. 다 변해가는 존재. 그래서 행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는 이제 행 그러면 흐름, 움직임, 운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변해가는 존재. 그 재행이라고 쓴 거죠. 변하는 존재.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 이게 이제 재행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법무화. 그 아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이라고 할 것이 없다.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모든 현상계의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실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 모든 것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더라. 지금은 뭐 콘크리트 건물하고 이제 유리 건물을 많이 권하잖아요. 그래서 철근으로 된 기둥과 유리 건물을 많이 권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빨리 순환이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재행무상적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폐자재를 갖다가 활용하는 시간이 작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공서 건물이나 공공 건물들은 이제 그 건물을 자꾸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꾸 권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것도 뭡니까? 재행무상, 제법무화에 맞는 건축관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조금 아전 인수적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불교적 건축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폐자열제가
가능한 한 나오지 않게 건축을 좀 하자. 사는 집은 유리 건물이나 철로만 지어가지고는 사는 데는 이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 건축을 해오지 마. 우리가 낮에만 쓰는 건물들. 가능하다면 빨리 재료가 환원이 될 수 있는 다른 재료로 활용이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런 이제 가치관들이 알게 모르게 지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 다음에 또 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무제한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가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아껴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재행무상하고 제법 무하더라. 내가 있으면 그대가 있고 그대가 있으면 내가 있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 혼자일 뿐이죠. 관계가 발생하죠. 관계가 발생하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또 자손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우리 가정생활도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보면 내가 내 하나로만 있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요즘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애 낳기가 힘들고 또 뭐 결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뭐 직장에서 또 이렇게 그 학교도 오래 다녀야 되고요. 사회에 아무 일 없이 진출하는 것이 남자는 27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결혼 연령도 이제 자꾸만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뭐 자기 혼자 사는 게 편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연기적으로 본다면은 내가 내로서만 있으려고 그러면 이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기적 삶에 대한 바른 자세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불교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한다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일체계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계고가 이제 결국 무엇이냐? 연기적 도리, 재행무상과 제법 무한 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데 왜 변해갈까? 왜 있다가 없어지는 걸까? 내가 매일 젊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이를 먹을까? 얼굴에 주름 것도 왜 이렇게 늘어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나이가 들면 거기에 알맞는 내 얼굴이 나와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이제 고가 발생하죠. 그걸 쳐다볼 때마다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막 이제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웃으면 안 되겠네. 웃으니까 눈가에 주름이 생기네. 또 웃을 때도 이렇게 하면서 막 웃잖아요.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데없이 고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기의 이치, 무아의 이치, 무상의 이치, 그것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안 해도 되는 고는 발생 안 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과 무아, 연기에 대한 이 이해가 이제 부족하니까 우리 이제 부처님 보니까 거기에서 뭐 고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고가 발생을 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고를 삼는 것, 문제를 삼는 고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 있다가 갑자기 망치를 가지고, 벽에다가 못을 이렇게 이제 박을 일이 있어가지고, 박다가 어떻게 또 오래간만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손에 안 익어가지고 이제 손등을 꽉 쳤습니다. 못을 때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아픔이 발생하죠. 이거는 불교에서 문제 삼는 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아픈 겁니다. 그거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라고 그럽니다. 본래 고. 그 불교에서 문제 삼는 고는 뭐냐면 무상 무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고. 이 고를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런 고를 갖다가 이제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 괴고라고 그럽니다. 무너지는 괴자입니다.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존재하고 있던 것이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일체 괴고 할 때는 이런 고를 문제 삼는 것이지, 본래 아픈 고, 꼬잡아가지고 아픈 거, 이거는 불교에서 이거는 뭐하기에서 문제 삼는 고지. 불교에서 문제 삼는 고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괴고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갑자기 내가 또 뭡니까? 많은 부가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부가 양이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 또 괴롭죠. 이런 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괴고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 문제 삼는 것은 고고가 아니고 괴고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괴고는 왜 발생하느냐? 무상과 무아, 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같은 고이지만 더 괴롭게 느끼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는 애가 그냥 울기만 해도 뭐 온 집안 식구들이 애한테 이제 신경을 쓰죠. 왜 우는지 몰라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애를 하나씩 키우고 둘씩 키우면은
애를 키우는 이제 거기다 노하우가 생기죠. 그럼 울어도 내버려둬 버리죠. 왜?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 그친다. 저거는 병원에 가야 될 울음이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거다. 그게 이제 구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첫 아이를 키웠을 때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를 느끼게 됐는데, 애를 하나 키우고 나니까 무상과 무아, 거기다 이제 이해가 이제 좀 된 거죠. 좋은 나이 때는 저렇게 하더라. 2살 때는 저렇게 하더라. 3살 때는 저런 행동이 나타나더라. 4살 때는 저런 것이 보이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다 보니까 둘째아, 셋째아 키울 때는 첫째 애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쉬워지죠. 이런 것도 뭡니까? 애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둘째 애에 대한 그것은 이제 훨씬 더 힘이 이제 덜 드는 거죠. 그래서 연기와 무아와 무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많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걱정을 좀 줄여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연기 무아의 이치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 이것이 또 나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이론이 되는 겁니다. 무상은 무상대로 따로 있고, 무아는 무아대로 따로 있고, 연기는 연기대로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발생시켜주는 고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고가 이제 좀 줄어든 상태. 이걸 갖다가 이제 뭐냐. 우리 이제 열반 적정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합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이제 니르바냐라고 그러죠. 니르바냐라고 하는 말은 결국 불어서 끄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속에 번뇌가 줄어드는 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팔딱팔딱 뛰지 않죠. 그러면 뭡니까? 번뇌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한 하는 나는 니르바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러죠. 그거 이제 건드려 놓으면 다 이제 시끄럽죠. 이거 이제 니르바냐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발생 안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 건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특히 가정생활, 공동생활, 단체생활. 저희들 이제 스님들은 단체생활 하니까 저놈이 무슨 말을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면 이제 다 압니다. 서로 얘기 안 합니다. 안 고쳐지거든요. 이야기 해봐야. 건드리면 나도 번뇌가 발생하고 상대방도 번뇌를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같이 살아가는데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은 되는 거죠. 한시적 니르바냐죠. 열반은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삶 속에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갖다가 항상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주변의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 하나하나 사안마다. 그럼 영원한 열반은 없습니까? 뭐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니르바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안마다 내가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 그런 걸 이제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많이 쌓여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외부에서 오는 나에게 주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강해집니다. 이게 이제 열반이고 그야말로 이제 니르바냐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안다면 그게 나도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나도 끊임없이 내 스스로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일을 갖다가 게을리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아적, 무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아, 무상을 이렇게 알게 되면 뭐가 또 좀 줄어드느냐? 탐심. 좀 줄어듭니다. 진, 분노하는 거죠. 화내는 거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안 이루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뿌리를 추적해 보면은 이것도 탐심이죠. 그렇게 해서 무상과 무아 또 연기에 대한 이치를 알게 되면 이 탐심이 좀 줄어들, 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또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슬 먹고 구름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또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죠. 다만 뭐 필요 이상으로 내가 고를 갖다 스트레스를 받을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내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연기 이론, 또 무아 이론, 이 무상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2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한 생활의 지침으로서 여전히 현재도 유용한 이론이더라. 부처님의 출발의 고는 생로병사에 대한 고였습니다. 도대체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가 왜 발생할까? 그걸 이제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끊임없이 추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추적을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12연기 가장 마지막 단계. 무명이더라. 무명이라는 말은 연기와 무상과 무아의 이체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더라. 생로병사를 고민했다고 그러니까 뭐 천년 만년 사는 신선이 되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생로병사를 인해 가지고 고의 발생의 양을 줄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야, 또 우리 부처님이 신선이 됐나 보다. 천년 만년 살아가신 것보다 80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어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무명이 타파가 되고 나니까 생로병사를 갖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고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작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로병사에 대한 무지, 연기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재행무상, 재보무아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한마디로 몽뚱그려서 지혜가 부족한 것. 반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전적 용어로는 그게 이제 무명이죠. 없을 무자에다가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 어둡다. 결국은 이제 어리석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연기적 존재, 이걸 갖다가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이제 공이라고 그럽니다. 공. 좋죠. 딱 줄여놓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공을 대승불교에서 연기, 무아, 무상을 갖다가 대승불교 용어로 바꿔놓은 것이 공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공은 무상, 무아, 연기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무상, 공, 무아, 무상, 연기는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했고 대승불교에 오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몽뚱그린 표현이 공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공이 참 이제 좋은 것은 모든 변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열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뭐 허무주의 혹은 또 회의주의, 이거는 이제 공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지만 공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 그거는 생각할 거 없습니다. 공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항상 바뀐다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는 거죠. 항상 바뀐다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늘 이제 인과를 많이 이야기하죠. 씨앗, 그다음 과, 열매.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숙명론이죠. 그건 연기무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연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인, 연, 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변화 가능성입니다. 씨앗은 사과 씨앗이죠. 사과 씨앗에서 참외가 날 수는 없습니다. 사과에서 사과가 나지만 아무리 좋은 사과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조건이 안 좋다. 비료를 제대로 안 해준다. 온도를 제대로 안 맞춰준다. 이건 좋은 사과가 날 수가 없죠. 좀 씨앗이 시원찮은 사과라고 할지라도 온도를 잘 맞춰주고 비료를 충분하게 투입하고 물을 충분히 줬을 때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좋아지죠. 그게 이제 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수행하고 기도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법회를 하고 남들 지금 뭐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것보다는 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것이 가치론적으로 훨씬 더 값이 높다는 거죠. 커피 한 잔 먹는 즐거움도 좋지만
연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의 가치는 커피 한 잔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느끼는 즐거움보다도 조금 더 많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연은 조건, 환경, 그 다음에 개인에게 대입한다면 개인의 자유의지, 개인의 실천력, 내가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각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난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우리 불교적으로 하면 뭔가 지금 내 일이 잘 안 풀리게 하는 뭔가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 그럼 이 요소를 갖다가 내가 한번 없애야 되겠어. 어떻게 없앨까? 건강을 잃어서 없앨까? 백발참여를 해서 없앨까? 참선을 해서 없앨까? 온만이 반매움을 해서 없앨까? 이런 이제 각자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살아가면서 연인 거죠. 연. 그래서 이 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가지고 이 연에 의해 가지고 그 공적인 존재, 이것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가치 있는 색적인 존재. 불교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부 연기적인 존재고 무아적인 존재고 무상한 존재더라. 그게 공입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그 색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전부 다 보니까 뭐예요? 무상에 의해서, 무아에 의해서,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색하고 공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연기적인 존재더라.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게 색입니다. 연기적인 존재더라. 그게 공입니다. 우리 이제 그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남미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래요. 그 밑에 이제 지나가면서 꼭 한국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있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아가라! 그런다네요. 아주 안연기, 안무화적, 안무상적 발언이죠. 그런데 뭐 우리 내면 안에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럼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보니까 뭡니까? 물이 계속 바뀌어가죠. 그러면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이름 붙여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폭포가 있죠. 그게 색적 폭포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내가 직접 가서 보니까 계속 물이 흐르고 있죠. 그게 공적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똑같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놔두고 색적인 관점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가 있고 공적인 관점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공적인 나이아가라 폭포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색적인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가지고 이제 하나 찍어 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러면 흐르는 물이 딱 고정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색적인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내가 나이아가라를 가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생각할 수 있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보고,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이거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갖다가 색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객관적인 나이아가라. 그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죠.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A라고 하는 사람도 보고, B라고 하는 사람도 보고, C라고 하는 사람도 보고, D라고 하는 사람도 봅니다. 똑같이 봅니다. 그럼 공적 입장에서 어떠냐? 이 사람이 날씨가 흐린 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습니다. 날씨가 아주 맑은 여름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습니다. 뭐 물론 남미니까 뭐 겨울은 없겠지만 내가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내가 굉장히 추운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느낌이 다 다르겠죠. 이런 것이 개인마다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다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공적인 입장에서 각자가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색적인 입장에서 보느냐. 이건 이제 불교에서 이제 화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리라고 그럽니다. 이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 그 다음 사물리는 현상계 입장에서 보는 거 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나이아가라 폭포지만, 색의 입장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 공적인 입장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 것이 다 가능한데,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색적인 입장에서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적인 입장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양눈을 갖다가 다 갖췄을 때, 이게 이제 중도적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제 무상, 무아, 연기 설명할 때 물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끔 그 오래된 그림들 보면은 웬 신선 하나가 물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 그림들 아마 들어 봤을 겁니다. 박물관에 전시하면 그 그림 꼭 나옵니다. 관수도라고 하는 그 제목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앞에는 이제 사람 이름이 들어가죠. 물을 보고 있는 거죠.
물은 계속 흘러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울은 그대로 있죠. 예. 그다음 물을 보고 있는 나. 예. 우리는 같은 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물은 계속 흘러가죠. 나도 계속 바뀌어가죠. 예. 그러면 물도 아까의 물이 아니고 그 물 안에 들어있는 나도 아까의 나가 아니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왜? 세포가 하루에 수천 개가 떨어지고 수천 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예. 그렇게 나도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보고 깨친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예. 과수계라고 그럽니다. 물을 지나가면서 한소식한 사람. 예. 선사의록들 조사해보면 물 보고 깨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 물 보고 깨친 그 이치가 뭐냐? 연기, 무화, 무상을 갖다가 설명할 때 물만큼 좋은 게 없더라는 거죠. 변해가고 있지만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 앞집에 개울이 가뭄이 특별하게 지지 않는다면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천년 전에도 한강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한강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천년 전의 물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한강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강, 그거는 색적인 강이고요. 그 다음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을 본 것, 그거는 공적인 상황에서 한강을 갖다가 보는 거죠. 어제, 오늘, 모레의 나는 다 다르지만 다 남들을 볼 때 나를 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김철수라고 부르죠. 색을 갖다 부정해버리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공을 갖다 자꾸 해가니까 공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현상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뭐냐? 결국 한 변에 치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정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변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본을 놔두고 색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예. 공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그 물건이 이제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벽시가 있습니다. 벽시는 뭡니까? 가을에 추수하면 열매죠. 봄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되죠. 벽시 하나에도 뭡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계절이 언제에 따라서 씨앗이 되기도 하고 열매가 되기도 하죠. 이것을 갖다가 벽시를 공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벽시를 그야말로 이제 껍데기를 까서 밥만 해 먹겠다. 이거는 벽시가 색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벽시 하나 안에도, 고구마 하나 안에도, 감자 하나 안에도 그 색적인 면과 공적인 면을 갖다가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훈련들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면을 갖다가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가 뭐냐. 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색으로 포착하는 겁니다. 공을 색으로 포착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경우에 모든 수를 갖다 다 입력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색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나을 것인가, 공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거는 결국 이제 자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색하고 공이 이렇게 나눠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관점을 갖다가 색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관점을 갖다가 공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유명한 이제 사진 기자들이, 사진 또 작가들이 양수리를 이제 찍어와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럼 그 작가는 이제 공적인 입장에서 양수리를 보러 간 거죠. 사진을 찍었을 때는 색적인 입장이죠. 공적인 입장, 자기가 보고 온 것을 갖다가 색적인 입장으로 고착을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사람한테는 공적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진 한 장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색적인 입장이지만 그 사진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 색을 통해가지고 공을 보여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훌륭한 작품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여름 강물. 이제 저도 이제 대사에 아주 오래 살았는데, 여름에 이제 홍수 지고 나면 물 보러 이불로 이제 홍룡동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못 봅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시커멓진 않죠. 누런 흙탕물이 콸콸콸콸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시간 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보고 옵니다. 왜? 그때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홍룡동 계곡은 늘 있지만, 여름에 물이 가득 차서 내려가는 거는 다 그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룡동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은 색적인 입장입니다. 여름 장마에 물 콸콸콸 흘러가는 거 보는 것은 뭡니까? 홍룡동 가운데서도 공적인 입장에서 홍룡동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죠, 코드가 되는 거죠. 그거 이제 가보는 거죠. 아이, 뭐 비 오는데 왜 가?
여름이 뭐 내년에도 있는데 나는 그냥 방 안에서 차나 한 잔씩 마시면서 홍요동에 칼칼칼칼 물 내려가는 거 상상하면서 방 안에 있을래. 이 사람은 뭡니까? 색적인 입장에서 이제 홍요동을 보는 거죠. 뭔가 고정시켜놓고 보는 것. 그렇게 해서 여름 강물 또 저녁 노을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공은 무상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해가는 거잖아요. 변해가지만 그것을 갖다가 변해가지 않는 것으로 하나로 내가 한번 그럼 잡아보겠다. 공을 갖다가 색으로 한번 고정시켜 보겠다. 이게 이제 예술입니다. 모든 예술이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술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늘 변해가는 것. 그 다음에 그 시간, 그 순간, 그 계절 아니면은 볼 수 없는 것들, 그것을 갖다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죠. 고정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저녁 노을을 찍는 거. 그 다음에 여름 강물을 찍는 거. 새벽 안개를 찍는 거. 이것은 공을 갖다가 색으로 한번 고착을 시켜 보겠다. 그러면 뭐 생로병사라 그래서 그냥 늙어가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생긴 것은 왜? 병들고 늙고 죽어가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40대인데 누구는 야 동안이다 그러고 누구는 야 50쯤 되어 보인다. 50쯤 되어 보인다 그러면 기분 정말 안 좋죠. 그래서 내가 비록 공적인 존재로 늙어가는 존재는 맞지만 그 속도를 갖다가 더디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영양분을 균형 있게 취하고 얼굴에 발라줄 거 잘 발라주고 햇빛 나면 모자 창 긴 거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이제 뭐냐? 생로병사라고 하는 무상무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내가 조금 더 더디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변화해 가는 것에 대해서 속도 조절은 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을 갖다가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공을 내가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공을 이용하는 거죠. 공에 대해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는 거. 잘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보기만 해도 푸근하잖아요. 참 곱게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뭐 늙는 게 싫다고 뭐 너무 인위적인 그래 놓으면은 굉장히 보는 사람이 불편하죠. 당신도 표정이 안 자유롭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속도로 조절할 것인가. 그거는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야지혜의 영역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내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내가 좀 더 남에게 좋은 느낌. 이왕이면 호감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공을 갖다가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능력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색이다, 공이다. 순간순간 공인 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최선의 색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배 나온다고 배 나오도록 이거 뭐 재행무상 제법 모아야 그냥 둬. 아마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런데 배 나왔던 것이 처음부터 배 나왔던 거 아니죠. 처음부터 내가 왕자가 새겨졌는데 이제 계속 애를 쓰는 거죠. 노화가 일어나고 또 자연스럽게 나이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공적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는 완전하게는 안 되지만 남에게 보기 싫지 않을 만큼 또 남이 내 건강을 갖다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자세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의 시각입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시각. 그럼 뭐 틀림없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상적인 시각이죠. 현상적인 시각. 그래서 우리가 화음의 용어를 한다면은 공은 이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무예라고 그러죠. 또 이사원용이라고 그럽니다. 말은 바꿔놨지만
결국 뭐냐?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기 때문에, 공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 색의 내용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더디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라.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색적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적이라는 말은 이꼬르가 아닙니다. 적. 적이라고 뭐 이꼬르라고 말을 쓰지 왜 적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적이라고 하는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색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공과 색의 그 관점, 그것을 갖다가 적으로 만드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그 적이라는 논리로 인해 가지고 색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없느냐, 그거는 결국 내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이라는 말이 참 재밌죠. 번뇌 적 보리 그러죠. 번뇌가 보리가 아닙니다. 번뇌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리가 될 수도 있고 망상이 될 수도 있고, 파도 적 바다 그러죠. 바다와 파도가 둘은 아닙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공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적극적인 색으로 만들어내는 것, 색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공적인 시각으로 좀 더 나은 색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나한테 딸려 있는 문제고, 또 그런 시각을 기르고 또 그런 관점을 기르고 또 그런 능력을 기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몽뚱그려서 이게 이제 수행인 거죠. 그렇게 해서 색과 공의 양쪽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눈, 양변을 동시에 보는 거죠. 양변을 동시에 보는 것. 양변을 동시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정견입니다. 바로 보는 것. 바로 보는 게 뭡니까?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사물이 발생했을 때 색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공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두 눈을 갖췄을 때 있는 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한 면만 보면은 절대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불교에서 맨날 뭡니까? 반야신경, 제일 짧다고 하는 반야신경, 색 이야기 한참 하고 공 이야기 한참 하고 결국 가면 뭡니까? 색하고 공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성, 색과 공의 연기성, 그걸 갖다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모아놓은 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색에 충실한 사람이 결국 따지고 보면 뭡니까? 공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 공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 결국 뭡니까? 색의 이치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임재스님 이야기죠.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는 거죠. 시간마다 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일마다, 주어진 일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처작주, 입처계진. 집에 가서는 내가 가장으로서의 주인이 되고, 직장에 와서는 또 직장의 내 위치에서 또 주인이 되고, 또 의원님으로서 또 주인이 되고, 스님은 또 스님으로서 또 주인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각자가 자기 맡은 역할을 갖다가 충실하게 잘 해냈을 때 이게 이제 정토인 거죠. 뭐 정토가 그거 장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주변을 갖다가 잘 만들어 갔을 때 그게 이제 정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장산 해근 스님 이야기한 거죠. 불법이 세상법하고 다르지 않고, 세상법이 또 불법하고 다르지 않더라. 제가 참 이 말, 수처작주 입처계진을 아주 이제 오래전에 알게 됐고요. 장산 해근 스님 이야기는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거 발견하고 참 뭐 큰 깨침은 아닌데요. 작은 깨침을 이제 좀 얻었거든요.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색이다, 공이다 하는 그것은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색적인 관점, 공적인 관점, 그 두 개를 갖다 같이 볼 수 있을 때 색적 시공이 될 수 있고 공적 시색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의 태도와 안목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무상, 무아, 연기, 그 다음에 공, 그것이 다시 또 색,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우리 정각계 송년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색과 공에 대한 또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내 생활을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내 삶을 갖다가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2017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바쁘신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덕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 뜻대로 다 성취되시기를 부처님께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